다음 뉴스 보시죠. USPC라는 토큰을 만들었네요. 증권형 토큰을 만들었는데 부동산 관련돼서 저분이 만들었고 비싼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USPC 홈페이지거든요. 미국 연방증권법을 준수한다. 미국 지금 부동산 지수가 좀 내렸던데 어쨌든 이런 또 획기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 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크립토나 이 NFT에 대한 규칙이 강화됐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으로 NFT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수익의 30%를 떼간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 떼고 할 거면 해라. 그런 뉴스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애플. 독과점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래도 한다. 그만큼 이거를 불신하면서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초반에 좀 많이 떼먹었다가 또 뭐라 하면 좀 풀겠죠. 그 정도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메트리아랑 요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시메트리아는 요 이스라엘에 있는 핀테크 회사고요. 이스라엘에서 디지털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핀테크 기업이라는데 그거는 제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사 플랫폼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공인 투자자한테만 제공이 된다. 요 마켓의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게 됐고요. 주의 깊게 한번 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소송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졌답니다. 보시죠. 완전 완벽하죠. We lost. 미안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최고가 대비 99.2% 하락. 무섭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증권으로 수많은 코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모두들 발버둥 치는 거죠. 증권이 안 되려고. 뒤에 그 폴카닷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한번 뒤에 전달 드리고요. 이 패배가 아마 리플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주요하게 볼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일단 졌다는 게 좀 중요하고 리플은 스스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끝에 가면 뉴스에 또 리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리플에만 해당하는 얘기냐? 절대 아니고요.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이 되는 아까 대부분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분 CFT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CFTC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두드려 맞겠죠. 증권형 토큰으로 바로 옮겨서 이게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바로 마련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유를 한 사람들이 토큰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되게 혁신적인 회사다. 그럼 내가 잘 알아보고 투자를 했으면 떨어지면 사실 좋은 기회죠. 더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럼 사가지고 이 회사가 컸을 때 실제 증권 회사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의 어떤 토큰이 증권으로 판명돼서 상패를 당한 거죠. 근데 그 토큰이 SK증권, 신한증권 이런 데서 만든 그런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다. 똑같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죠.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시는 거는 단기적인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SEC, 그러니까 미국 법을 대체로 따라가는 편이다. 미국에서 증권이라고 판명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증권이라고 판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 예측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증권으로 판단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데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비싸다. 근데 증권이 돼서 떡락을 했다. 그러면 또 주워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누구한테는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굳이 이 트렌드를 갖다가 아주 긴밀하게 대체해서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큰이, 이게 또 시즌1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던 회사죠. 토큰이가 부동산 쪽에 원래 조금 포커싱을 맞춰졌었거든요. 보안 토큰을 발행하는데 TREX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TREX 프로토콜은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부동산 쪽에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좀 간단하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폴카닷, 림보에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되긴 했는데 3년간 SEC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회의를 한 50번 했답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안 넘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증권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게 누구냐? 뭐 당연히 폴카닷 쪽 입장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라는 게 일단은 맞고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고, 하지만 SEC하고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증권으로 판단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폴카닷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주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많이 자빠지고 있잖아요. 내용이 뭐냐? 증권형 토큰으로 이 파산된 회사들의 그 채권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TX, 셀시우스 투자했다가 말아먹었어. 그럼 내 돈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게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빚잔치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회사가. 근데 레나타 슈코다라고 INX의 CF 요 분이 이 기고문을 냈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좀 회자가 됐습니다. 요 내용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셀시우스나 3에로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서 파산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증권형 토큰화 하고, 이걸 꼭 지분으로 주지 않고 우선주 개념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FTX가 지금 망했어요. 뒤 후임자가 지금 그 사람도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살렸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파산으로 그냥 가서 끝나버리기 전에 내가 이제 지분을 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분으로 갖고 오실 수도 있고 미래 수익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FTX가 뒤에 만약에 살아났어. 사람들 인지도는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그러면은 미래 향후 수익을 받아갈 수도 있다.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게 아니라 방법은 있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마이클 로보브라츠, 갤럭시 디지털 대표고요. 갤럭시 디지털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최근에 비트고도 인수를 했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브라질에 비트코인 ETF를 제공한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마이클 로브라츠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 디지털이 얘가 뭘 한다 그러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밀턴 랭이 피규어도 시즌1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소인데요. 이게 협력해가지고 요 사모시장으로 펀드를 좀 몇 개 낸다. 자,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름만 한 번씩 인지해 주시면 돼요. 뒤에 이거 자주 들어봤던 건데 하면은 어떤 회사지 하고 한번 알아보는 정도. 그러면 뒤에 본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을 때 이거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거든요. 내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도 되게 빨리 설 거고요. 일단은 백직장 같은 머리로 그냥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자세로 받아들인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머릿속에서. 일단은 그런 회사들이 있다.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KR. 이 회사도 주목해야 된다. 왜?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그냥 단순한 뉴스예요. 4빌리언 달러 규모의 4빌리언이 얼마다? 4조 달러의 건강관리. 4조 넘죠 지금 환율 때문에. 5조 넘겠네요. 어쨌든 성장 펀드를 마감했다. KKR이 뭐 하는 데지? 뭐 듣보잡이지? 듣보잡 아니고요.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라는 회사입니다. KKR. 이 KKR이 어떤 데냐? 이게 온 세계에 있는데 사무실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대단한 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냐? 미화 억 달러니까 264빌리언이죠. 264빌리언이 얼마다? 300조 넘을 것 같은데요. 맞죠? 300조가 넘을 것 같네요. 엄청나게 큰 회사고, 원래는 사모펀드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투자은행으로 변모한 회사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KR에서 뭘 한다 그러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 KKR이 최근에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도 제법 이름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이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된다. 또 피규어 또 나왔네요. 무브먼트 모기지라는 데서 피규어 협력해가지고 뭘 제공한다. 내용은 뭐 그냥 간단해요. 부동산을 더 쉽게 돈을 빌려서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 UBS면 이제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여기 스위스에 있는 은행인데 최초에 이제 채권을 상장했답니다. 이게 증권형 토큰으로 상장을 한 거고, 프랑스 3년 만기 채권 수익률 2.33짜리를 갖다가 오픈했다는 거죠.
최초의 디지털 채권을 자기 회사의 최초죠. 디지털 채권을 책정을 했다. 그렇구나 정도. 그리고 식스 디지털 거래소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도 에셋이라는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으로 부동산을 증권형 토큰 업계에서 사업을 좀 하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이 좀 움직인다는 거. 남미의 중국 같은 나라잖아요. 어쨌든 이 브라질이 움직인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 시티그룹이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 시티그룹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뭐 DLT 분산 원장 기술이잖아요. 번역이 좀 이상한데 기관의 88%가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분산 원장 기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탐색을 하고 있다. 90%의 시장 참여자가 25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이 회사뿐만 아니잖아요. 뭐 JP모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여러 가지 회사, 아까 UBS도 나왔죠. 뭐 싱가포르 업체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분산 원장 기술이 그래서 저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싱가포르 업체인데 DBS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외환거래 정부 증권을 테스트 중이다.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컨셉으로 나왔네요. 싱가포르 정부 증권, 싱가포르 달러, 일본 정부 채권, 일본 엔화 뭐 이런 걸 갖다가 구매 및 판매로 구성된 거래를 통해서 JP모건, SBI가 포함되어 있다. 디파이 유동성 풀을 활용해 가지고 외환 거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외환 시장에서 큰 손이긴 하네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외환 시장이라고 하네요. 싱가포르는 자기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도 디지털 루피가 정부 증권 거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지 탐색한다. 인도를 크립토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인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풀었다가 금지했다 풀었다가 금지했다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루피가 어떻게 될지를 본다는 건데 이게 다 그러니까 CBDC랑 연결돼 있거든요. CBDC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안 한다 하지만 다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알타가 HG 익스체인지를 인수했다. 혹시 이거 시즌 1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HG 익스체인지가 바이낸스 거거든요.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이낸스가 뭘 하려고 했냐? 증권형 토큰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HG 익스체인지로. 근데 싱가포르 기반이거든요, 이게. 근데 싱가포르가 먹었다. 싱가포르 아까 전에 반대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 정부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사모펀드, 뭐 대체 투자 클래스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팅한다. SDAX랑 오네라가 협력해서 사모시장 글로벌 유통을 제공한다. 이것도 자주 보던 회사죠.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눈에 익혀 놓으세요. 또 싱가포르가 또 나왔다. 그럼 싱가포르가 많이 하는구나. 스위스도 준비를 하는구나. 인도도 지금 CBDC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적인 감을 좀 잡아 놓으시면 뉴스가 나오실 때 이해하시기가 좀 빠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디지털 증권 글로벌 유통을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두바이거든요. 두바이에서도 그런 실험적으로 크립토 관련돼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사실 처음 봤는데 이 회사가 그 스위스랑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고, 여기 스파이스 VC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실사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100점 만점에 82점이었고 리스크가 매우 낮았다. 그런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쿠는 딴 데도 있고 또 INX에도 또 올라가 있거든요. 전에는 거래됐다가 지금 커밍 순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어쨌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해외 뉴스를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 세계 흐름을, 증권형 토큰이 얼마나 빨리 오고 있고 어떤 기관, 어떤 나라가 준비를 빨리 하고 있는지를 캐치하셔서 본인의 이 투자 방향성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뉴스를 모아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